그러면 이 장동혁 대표의 어제 결의문에 동의하는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전한길 씨가 대노하는 유튜브 영상을 어젯밤 9시 이후에 되게 늦게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상 좀 보고 가시죠. 국민의힘 가짜입니다. 보수 야당입니다. 이재명 이중대입니다. 민주당 이중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중대랍니다. 이재명 이중대, 민주당 이중대다. 이게 무슨 보수 야당이냐? 보수당이 아니다. 우파가 아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죽었다. 국민의힘 오늘 106명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겠다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이 죽었다라고 저는 논평을 합니다. 두 번째, 한미동맹은 끝났습니다. 세 번째, 자유시장 경제도 끝났습니다. 전한길이 공개로 제안합니다. 장동혁 대표님, 내일 저를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저는 만나자는 제안을 이 방송을 통해서 드립니다. 네, 장동혁 대표한테 직접 만나자. 뭔가 결투 신청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 결의문으로 국민의힘이 이재명 이중대, 민주당 이중대로 전락했다라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우리 이 방송에 나와서 전한길 씨 이야기하는 클립마다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네. 기대됩니다. 네. 이제는 가는 길이 달라졌죠. 저는 전한길 씨의 저러한 진단에 동의하지 않고요. 물론 어제의 결의문으로 속상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저희가 끌어안고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뭐 이제 와서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바꾸거나 의원들의 결의문에 동의를 하지 않거나 전한길 씨 만나서 설득하고 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장외에 있는 스피커가 자꾸 당대표를 무슨 동네 친구 부르듯이 네. 3일 안에 답 달라. 나랑 만나자. 안 하면 나 뭐 하겠다. 이거는 이 당대표의 권한과 권위를 생각했을 때 너무 막 나가는 일이에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네.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잖아요. 존중이 있어야 되고 의견 개진하는 건 전한길 씨의 자유지만 도를 넘고 있어요. 저럴 거면 차라리 전한길당을 창당하셔라. 안 그래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 이거 정말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다 봤는데 네. 뭐 자유 한길당? 자유 한길단이라는 게 있나 봐요. 네. 5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장동혁 대표가 운신의 폭을 넓게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왼쪽에서 공격받는 것도 버거운데 오른쪽 끝에서 장동혁 대표를 이렇게 쥐고 못 살게 굴 거면 차라리 다른 당 만들어서 독자 노선 가시라. 그게 맞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과감하게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네요. 장동혁을 지지했던 자유 한길단 5만 뭐 6천여 명이 네. 장동혁 이제 지지 안 하겠다 뭐 협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팬카페 회원이 그대로 누구 말 듣고 지지하고 말고 결정하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누구 말을 듣고 한다고 한들 해봤자 5만 6천 명이에요. 아니 뭐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살고 있고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야당으로 서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은데 5만 6천 명이 한 줌이거든요. 그리고 그 5만 6천 명이 다 전한길 말 듣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요즘 제명 징계 유행이니까 전한길 징계하세요. 그러게요. 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사람 아닙니까? 당대표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그럼요. 친한계보다 더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전한길과 고성국 두 명 중에서도 그나마 제가 고성국 씨를 조금 더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그 사람은 정치권에 오래 있으면서 ABC는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본인이 관철하고 싶은 바가 있으면 저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 뭐 물밑에서 만난다든가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해야지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어떤 장동혁 대표에게 원하는 바를 오히려 더 멀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장해찬 분석위원이 좀 전에 그랬잖아요. 장동혁 대표의 침묵은 전략적 침묵이다. 근데 그 전략이 전한길 씨한테는 전혀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면 그러니까. 윤리위 제소 그러니까 직접 그거는 하실 수도 제가 있잖아요.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요. 솔직히 말하면 네. 이렇게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도 좀 과격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극자에 가까운 분들도 있고 또 그 비례대표로 들어온 정당들 보면은 민주당보다 훨씬 과격한 주장을 해요. 네. 뭐 사회민주당이 제가 정확한 이름들은 다 일일이 모르겠는데 뭐 진보당, 사회당 네. 뭐 이런 데들. 근데 거기가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 우리의 노선을 안 받아주면 우리 가만 안 있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 연대가 가능한 건데 전한길 씨의 저런 발언은 이 보수 진영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데 네. 중간에서 오른쪽 끝까지 이 전략적 연대 가능성을 차단하고 무조건 내가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일종의 목리로 보이거든요. 제가 되게 세게 말하죠. 당권파 중에서 전한길 씨한테 이렇게 세게 말하는 사람이 아마 저 말고는 잘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옳은 방향의 길이 아니고 전략적인 길도 아니에요. 네. 근데 장희찬 부원장 말한 것처럼
최근에 전환길 씨가 이제 한다 하니까 더 기어오르는 게 뭐냐면 네. 최근에 이제 재보궐선거가 지방선거 때 열리는데 거기서 평택 을에 황교안 그 전 총리가 뭐 당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하여튼 출마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적반하장 이런 사람은 제명을 안 한다는 건 제대로 된 공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 결의문이 나왔을 때도 뭐 일각에서는 사실 그간 장동혁 대표가 반성인 듯 아닌 듯 절윤인 듯 아닌 듯 하는 발언을 했다가 다시 윤어게인하고 했다가 윤어게인하는 걸 반복했다. 결국 이번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더라도 이거는 말로 그치지 않고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들이 많았거든요. 네. 결국 전환길 씨가 이렇게 대놓고 장동혁 대표한테 만나자. 뭐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에 따라서 또 결의안의 의미가 퇴색되거나 아니면 빗나거나 할 것 같아요. 당 대표가 직접 입장 밝힐 사안은 아니고요. 체급이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이를테면 지금 민주당 내에도 김어준 씨가 자꾸 이재명 정부 하는 일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가 직접 김어준 씨 발언에 대한 내 입장은 이거다라고는 안 하잖아요. 네. 그 장동혁 대표 주변에 있는 대변인들이나 당직자들 또 저도 어떻게 보면 당권파로 분류되는 장동혁 대표 주변의 당직자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뭐 내일 만나자 하고 뭐 시간을 또 이번에 뭐 제시했나요? 뭐 데드라인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만날 겁니다. 네. 아무 대응 안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당직자들이 나와서 우린 거기 개의치 않는다라고 선을 그을 겁니다. 네. 그걸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 저는 이 MBC 결의안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하고 MBC에서는 악플 받지. 방송 보수 지지층에서는 너 MBC 나가서 전환길 욕했다며라고 욕먹지. 네. 출연료를 2배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해도. 저도 보수 방송에서 많이 그런 거 아시잖아요. 예? 아무튼 이번에는 장동혁 대표가 네. 도로 윤어게인 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어제의 의원총회를 갖게 만든 게 오세훈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도 좀 갑론을박이 있는데 시계열상으로 보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 출마 그 후보 등록 안 한 게 뭔가 원인이 된 것 같은 모양새긴 합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저께 이 결의문이 나온 이후에 사실 이 시간대에 구청장들과 만찬을 하고 있었는데 만찬 끝나고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예, 오늘 의원총회의 결의문 채택으로 이어져서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비로소 감사하고 저희 당 다행이다.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된 셈입니다. 드디어 이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공천 신청 문제를 물으셨는데요. 그 문제는 당이 앞으로 일정을 어떻게 잡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과 의논해 가면서 그리고 오늘 결의문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실천되어 나가는지를 지켜보면서 당과 소통하면서 또 의논해 가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 이거 발언할 때 그 얘기 들으셨어요? 네. 물론 구청장과 시의원 대표들이랑 만찬 끝난 뒤긴 하지만 이렇게 자, 내 뒤로 서라.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뒤에 지금 병풍처럼 쫙 깔려 있잖아요. 네. 요것도 사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의 세를 좀 과시하고 싶은 정치인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3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수석 출마론. 네. 근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안 할 거예요. 안 하겠죠. 왜냐하면 뭐 라이벌 한동훈과 똑같은 신세, 같은 네. 길 안 갈 겁니다. 두 번째 불출마. 이거는 더 안 할 겁니다. 왜냐? 그래요? 아니 오세훈 서울시장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떨어지면 이제 당권 도전할 텐데 네. 이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사실 저 25개 구청장들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들하고 같이 지원 유세하면서 당권 사전 선거 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절호의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 네. 현지 프리미엄도 네.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건데 네. 아주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거예요. 그래도 뭐라도 명분이라도 좀 내줬으니까. 감사하고 이제, 다행이다. 네, 국민의힘 후보로 이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고 이제 본인 나름대로 승부수 던진 거죠. 서사.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더라도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때문에 진 거예요. 윤어게인들 때문에 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이제 서사를 만든 거예요. 홍준표 전 시장은 이길 선거 아니면 안 나갈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평가했는데. 근데 뭐 이제는 공천 신청을 안 할 명분이 없어졌고요. 그렇죠. 뭐 어쨌든 의총은 오세훈 시장 입장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네.
이런 결의문이 작성되는데 오세훈 시장의 강경 입장이 하나의 명분이나 동력은 또 됐겠죠. 또 어쨌든 당에서는 참 오세훈 시장을 많이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당으로부터 가장 많은 특혜와 기회를 받은 대표적 정치인 중 한 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만 남 탓하고 본인의 역량으로 네. 서울시장 선거 잘하시기를 네. 경선도 잘 치르셔야겠지만 한강버스 이런 거 어느 유권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만하시고 본인의 어떤 역량을 4번이나 서울시장 하시면서 쌓으신 역량을 네. 앞으로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가 사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약간 좀 총대 메고 이렇게 연 거잖아요. 고생했죠. 네, 고생했단 말 많더라고요.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3월 7일 날 오세훈 서울시장이랑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럼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가 더 된 거 아니냐,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갔던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제일 고생하는 역할이에요. 양쪽에서 욕 다 먹거든요. 네. 보수층에서는 이런 결의문 주도했다고 욕 먹고 네. 또 친한계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제 모두 발언으로 친한계 혼냈어요. 당 밖에 있는 사람들 돕고 맞아요. 막 그러면 안 된다. 모두 발언부터. 개파 활동하면 안 된다라고. 거기서는 또 자기들 편 안 들어준다고 욕하고. 네. 원래 중간에서 양쪽에서 욕 먹는 사람이 제일 고생하고 열심히 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라도 송원석 원내대표 물밑에서 참 고생 많았다, 역할 많이 했다라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오세훈 서울시장은 굉장히 결의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천 후보 등록 기간이 끝났음에도 앞으로 당과 상의해서 마치 등록을 할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깔아놨어요. 네. 유리한 거예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사실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 오세훈 불출마 상태에 졌을 때 네. 그럼 장동혁 지도부 탓이겠죠. 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세훈이 출마를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서울시장 지면 오세훈 탓이 되는 거야. 또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여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무리 당세가 안 좋고 뭐 장동혁 지도부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서울시장을 4번이나 하면서 한강버스 같이 이상한 행동 안 하고 네. 여러 가지 어떤 좋은 행정으로, 그래서 민주당의 종원호 성동구청장처럼 전 구청장처럼 뭔가 인정받는 결과로서 보여줬다고 하면은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네. 그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지는 데는 뭐 100가지 이유가 있고 이기는 데도 100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지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본인 자신에게 돌려야 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당인데 어쨌든 지금은 거의 막상막하의 수준인 거죠. 네. 네.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미 그 기한 내에 후보 등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울시장 후보로 뭐 윤희숙 전 의원도 있고 이상규 씨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아예 그 평가가 다 갈리더라고요. 뭐 오세훈 서울시장 이 결단에 대해서. 근데 아무튼 다양한 후보들이, 저는 안철수 의원도 나와주기를 바랬는데 네. 누가 됐든 다양한 후보들이 뛰어들어서 경선판이 좀 시끌시끌하고 흥행이 되긴 돼야 돼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원칙적으로는 공천 접수 기간을 늘려주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정치라는 게 때로는 생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상황에 맞게 유연성을 발휘하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도 오세훈 시장 비판을 꽤 하는 편이지만 네. 경선에 참여해서 또 신인 후보들 또는 윤희숙 전 의원, 이상규 위원장 같은 분들과 경쟁하면서 본인의 경쟁력 보여주고 하는 게 당 입장에서는 필요하죠. 네. 안 그래도 안철수 얘기 하셔가지고 네.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여러 번 하셨는데 저는 그러면 우리 당 서울시장 경선이 민주당의 어느 경선보다 더 많은 화제를 모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뭐 컨벤션 효과 이런 거 당 생각하신 입장에서는 거예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봤고 안철수 의원도 대권 주자잖아요. 국회의원을 1, 2년 더 하는 것보다 이렇게 어려울 때 나와서 내가 뭔가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굉장한 격전지인 서울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이 보수의 전통 지지층이나 당원들한테 좀 감동과 울림을 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여의도에서는 또 어떤 말들 떠돌았냐면은 뭐 여의도에 원래 말이 많긴 하지만 네. 안철수 의원은 지금 분당 지역구인데 경기도 분당인데 서울시장 내보내려고 하는 거는 정말 안철수가 서울시장으로서 뭔가 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서울시장으로서는 안 될 것이고 결국 그 보궐을 하게 된 분당 지역에 뭐 김민수 최고위원을 넣으려는 그렇지 계획이다. 않아요. 안철수 당권파의 계획이다. 이런 얘기들도 막 있었어요. 안철수 의원은 노원에서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고요. 네. 전국구잖아요. 아무 연고 없이 대구 기웃거리고 부산 기웃거리는 저 약간 머릿속 없는 분도 있는데 그에 비하면 서울에서 국회의원 했던 안철수 네.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이 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제
이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뭐 물론 뭐 전국구 인지도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 보면 안철수 의원이 정말로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에게 헌신하려면 경기도지사 나가야죠.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은 어쨌든 간에 지금 오세훈이라는 현역이 있고 경기도지사는 지금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하고 뭐 이거 오만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우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서울시장은 나가려고 하면서 경기도지사는 또 안 나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부산시장은 또 자기 고향이라고 기웃거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네, 이게 진정성이 없는 거다. 네.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결의문에 대해서 아주 막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지방선거에 앞두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흐름을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친한계가 처음에는 오세훈 시장 편을 많이 들다가 뭔가 당의 주도권이 오세훈 시장에게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또 약간 툴툴거리더라고요. 거긴 주인공이 안 되면 못 견디는 병에 걸린 분들이기 때문에. 그 툴툴거리는 거 잠깐 보고 가실까요? 국민들의 시기가 많이 늦은 만큼 진정성이 있는지 그리고 뭘 실천하겠다는 건지 냉철하게 보실 겁니다.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윤석열 정치 복귀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계엄옹호, 탄핵 반대, 부정선거 음모론을 반대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치 복귀만 반대하고 만약 이들 말대로 하면 계엄옹호, 탄핵 반대,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까지 반헌법적이라고 철퇴를 맞은 윤호기인 당권파의 잇따른 숙청 정치를 중단하고 그 숙청 정치의 책임자들을 교체해서 당을 정상화시키는지를 국민들께서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윤호기인 노선이 잘못돼서 끊어내겠다면서 비정상적인 윤호기인 숙청 정치는 정상화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한다면 국민들께서 또 속았다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음질이 굉장히 좀 안 좋은데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전화 연결을 한 영상이거든요. 원본 자체가 음질이 좀 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 역시나 어제 국민의힘 결의문에 대해서 굉장히 박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말은 맞죠. 저희 민주당도 그렇게 생각을 네. 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저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올바른 말을 하면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뜬금없이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 하고 있었다면 주가가 5천, 6천 갈 거라는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옹호하는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은 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성과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뭐 친한계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서도 멋쩍어 해요. 네. 그러니까 저것은 내적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가서 본인도 배신자 프레임, 즉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그런 어떤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에 대한 원망이 본인도 이제 거슬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본인도 모르게 은연중에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약간이라도 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본인에게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잘못된 판단인 거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일단 이 결의문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진짜 오랜 진통 끝에 나왔잖아요. 엄청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면 당의 소위 말하는 장동혁 대표 안 좋아하는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휴 하고 한숨 돌리고 네. 오세훈 시장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나와서 초를 치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당에서 누가 한동훈을 좋아하겠냐고요. 근데 제명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 당이 이제 윤호개인 안 하기로 했으면 내가 계속 윤석열 비판해서 제명된 거 아니야. 물론 당 게시판이 한동훈 씨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제명당한 게 아니라 온 가족 명의 동원해서 악플 달다가 제명당한 거예요. 그 징계와 전륜을 묶는 건 전륜의 순수성을 오히려 깎아먹는 일이고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제명이 됐기 때문에 뭔가 친한계에 대한 이 징계 철회 이런 걸 또 요구하는 게 아닐까 그런 비판이 아닐까 싶기도 그거는 한데. 이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인 것 같고요. 물에 빠진 사람 건지긴 하셨습니까? 어쨌든 이 어렵게라도 네. 이 결의문이 나왔으니까 네. 노선 갈등이 네. 일단 봉합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참 이럴 때만큼이라도 네. 참 고생들 하셨다. 여기서부터 한 발 한 발 더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네. 하면 똑같은 말인데 아다르고 어다르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릇이 크네라고 할 텐데 네. 나 안 풀어주면 이거 의미 없어라고 찡찡거리는 거는 네. 참 사람 안 변하는구나. 그래서
저류는 우리가 했잖아요. 네. 그럼 패키지로 따라오는 게 절한이에요. 저류는과 절한은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세트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가장 수혜자가 한동훈이고 그 윤한 갈등으로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비극적 정치 상황을 초래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도 한동훈이기 때문에 저륜을 했으면 절한도 하는 게 시대 정신인 겁니다. 간만에 듣는 조금 괜찮은 주장이네요. 예, 절윤과 절하는 패키지다. 거기 이제 절장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절장 어떻게 장례찬? 생각하세요? 아니. 자, 그래서 우리 당이 이길 수 있으면 기꺼이 저를 잘라내십시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말하는 걸 보면은 네. 결국 행동으로 보여라. 뭐 말도 부족하지만 행동도 부족하다. 행동 보여라 이런 얘기인데 이 행동 중에 이 윤핵에 끊어내는 이 행동 중에 이것도 좀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한 명이었던 윤갑근 전 검사죠. 이분이 충북도지사에 이번 출마 후보 등록을 했더라고요. 이거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후보 등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도 서울시장 후보 등록할 수 있어요. 후보 등록은 다. 근데 이제 최종 결과를 봐야죠. 네. 근데 지금 충북에서는 네. 우리 당이 주목하는 최고의 다크호스는 조기령 전 충주시장입니다. 네. 그 충주맨 김선태 씨를 사실상 발굴하고 만들어낸 저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만약에 후보가 되면 네. 정치 기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연예면의 기사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충주맨이 마음껏 활개칠 수 있게 시장이 허락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저희 일이잖아요. MBC 예능에도 막 나오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뭐 제가 당직자로서 누구 편을 들고 지지할 수는 없지만 다른 그 다크호스급 후보들이 있다. 후보 등록은 자유고 뭐 앞으로 경선 과정과 결과를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겠죠. 윤갑근 변호사는 뭐 될 리가 없다. 뭐 제가 그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근데 단정해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네.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어쩐지 일은 나올 안 줄 하고 알았다. 일은 안 하고 이게 마음이 딴 데가 있더라니까. 아니 제대로 된 변호인이라면은 이 법적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네. 변호를 해야 되는데 네. 하는 얘기마다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니까 저는 김계리 변호사는 유튜버로서 좀 욕심이 있나 그런 의심이 들었고 윤곽근 변호사는 뭐지 했는데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네. 김계리 변호사 유튜브 만들었어요? 꽤 오래됐을걸요. 유튜브 한지. 네. 몰랐어요. 아무튼 자, 한동훈 전 대표 얘기하다 하니까 좀 이어가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조국 대표랑 조국혁신당 대표랑 약간 SNS 설전이 벌어졌어요.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저희 이미지 준비를 했는데 보실까요? 네. 일단 조국 전 대표가 먼저 이 동아일보 사설을 SNS에 올렸어요. 칼럼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에서 했던 말, 윤석열이 계속 정권 잡았어도 주가가 6천 갈 수 있었다. 이 말에 대해서 동아일보 사설을 봐야 한다. 한동훈은 봐야 한다라고 올렸더니 이거에 대해서 참 굉장히 발빠르게 바로 받아치는 SNS를 한동훈 전 대표가 올렸습니다. 조국 씨. 이렇게 아첨한다고 이재명 민주당이 조국 씨 위해서 군산 무공천 해주지 않아요. 이 말싸움. 저 말에 대해서는 제가 한동훈 씨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뭘 본인이 뭐 우리가 해줄지 말지 뭐를 안다고 뭐 무공천 안다는 식으로 얘기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동아일보는 좀 보세요. 동아일보 좀 보세요. 네? 아니 뭐 대왕고려 네. 프로젝트, 뭐 네. 의대중원, 뭐 엑스포 유치 실패하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계속 하고 있으면 주가 5천, 6천 그게 말입니까? 어디 가서 동아일보에서 그렇게 그 칼럼을 썼겠어요. 저도 요즘 가슴에 품고 다녀요, 저 칼럼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동훈 씨 그렇게 패북한다고 국민의힘이 무공천 해주지 않아요. 한동훈 씨 나가는 지역에. 와, 이런 답변을 예상치도 못했던. 아니 그리고 저는 조국 전 장관 비판을 진짜 많이 한 사람인데요. 네. 제가 MBC 100분 토론 데뷔가 조 전 장관 사태 비판하면서 유시민 전 장관이랑 토론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20주년 방송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제 방송 인생의 전환점이었는데 그런데 정치인으로서는 조국이 몇 단계 위죠. 자기 당을 만들었고 네. 그리고 조국이란 이름으로 10명 가까운 의원들을 당선시켰잖아요. 네. 한동훈 당에 누가 따라갑니까? 12명. 12명 10명 넘는. 그러니까 한동훈은 당도 못 만들고 한동훈 당 만든다고 해서 박정훈 의원, 배현진 의원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선상에서 놓기에는 정치적 위상과 이미 정치적으로 네. 뭔가 신당 창당해서 의원들 당선시킨 네. 조국 대표가
한동훈 씨랑 엮이는 게 좀 조국 대표 입장에서 억울하겠죠. 잠깐만 새끼로 잠깐 셀게요. 네. 방금 친한계 의원들 네. 한동훈이 신당 창당에도 안 따라간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저께 그 결의문을 보면은 그 내용 세 번째 내용이 있었어요. 보시면 당내 구성원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 결국 여기에 전체 106명 의원이 그러니까 동의했다는 거는 기존 친한계 의원들도 이제 더 이상 안 따라다닌다는 얘기가 될까요? 보세요. 대구에서는 아예 행진을 같이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밥만 먹고 네. 시민들 만날 때는 빠졌어요.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런 결의문이 나왔는데 한동훈 씨가 다음에 뭐 수도권이든 어디든 대구나 부산을 기웃거릴 때 거기 같이 가면 왜 결의문에 사인해놓고 딴 말하냐라는 네. 비판을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가 할 수 있죠.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면 더 이상은 못할 것이다. 근데 워낙 뻔뻔한 분들이라 예상이 잘 안 됩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네. 얼마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관심이 있었을 때 네. 어렵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면 누군가 실무를 도와야 되는데 다 국민의힘 안에 있는데 해당행위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누구 한 명 용기 있게 나설지. 자, 그럼 계속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SNS상에서 조국 대표를 계속 끄집어내고 있거든요. 지금은 조국 대표가 먼저 올린 거에 대한 댓글처럼 한 거였지만 그 전에 갑자기 조국 군산을 뜬금없이 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뭔가 선거 앞두고 노림수가 있는 전략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는 한동훈 조국 매치업이 성사되면 본인의 출마 명분도 생기고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저는 조국 대표가 부산에 출마할 가능성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는 이번에 무조건 원내 입성을 해서 당을 이끌고 네. 이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 작업을 진두지휘하게 되기 때문에 네. 원내 입성이 가능한 진보 우세 지역, 경기도 지역구나 이번에 이제 오는 12일에 양문석 의원 대법원 선고가 있는데 네. 1, 2심 모두 유죄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이 낮죠. 그럼 안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민주당 우세 지역이고요. 또 군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저는 조국 대표가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근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안산 못 가잖아요. 군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극을 해서 부산으로 오게끔. 내가 영남 나올 수 있게 부산 와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주도하는 판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네. 그 조언을 이제서야 좀 이해한 것 같아.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조국 대표가 나 부산에 전재수 지역구에 나가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지 네. 본인이 또 나오게 되고 매치업이 돼서 관심이 쏠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 공천하기도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가 생길 수가 있는데 분명한 건 말씀드릴게요. 절대 전재수 의원 지역구에서 4자 구도는 일어나지 않는다. 저희 민주당이 삼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나오고 네.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 장해찬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후보가 나오든지 아니면 조국 대표가 나오는 거지 저희가 바보입니까? 사자구도 만들게. 민주조국혁신당은 단일화로 나올 것이다. 네. 나온다면 사자구도는 절대 안 만들어질 네. 것이다.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어요. 한동훈 요즘 장해찬 부원장 이름이 자꾸 나오는 왜 이렇게 이유가 쓸데없이 핫할까?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부산에 나오게 된다면 부산 보궐에 나온다면 국민의힘은 무조건 장해찬을 넣을 것이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얘긴데? 저는 일단 제 지역구인 수영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긴 지금, 보궐 안 나오니까. 네, 거기는 집도 제가 마련해놨고요. 네. 다만 현재 가정적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으나 당직자로서 당이 요청한다면 네. 숙고는 해봐야겠죠, 당연히. 숙고는 해볼 수 그러나 있다. 수영구가 우선이고요. 뭐 어쨌거나 네. 저는 부산 사람이잖아요. 네.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산에서 쭉 살았고 네. 부산에 대해서 사직 야구장 몇 번 와봤다고 나 부산 출마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어중이 떠중이들은 네.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나가서 심판을 해야죠. 네. 저희 시청 요원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장해찬 씨, 반드시 한동훈, 부산 출마 시 뭐 해운대를 굳이 넣으셨는데 뭐 이건 주진우 의원이 나오기를 바라시는 건가? 아무튼
부산 출마 시 자객 출마해주기를 아니 MBC 프로그램에서 장해찬 씨가 이렇게 응원받는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만 약속해요. 한동훈 깔 때만 같은 편이 되자고요. 따를 때는 여러분이 저를 뭐라고 욕하셔도 괜찮아요. 아니 갑자기 막 귀여움이 이러는 걸 우리 막 한동훈 깔 때만 아니 전문 같이 방송인이라 하자고요. 네. 확실히 쇼츠의 느낌을 알아. 100만 뷰를 알거든. 한동훈 깔 때만 좀 응원해 주세요. 제가 대신 여러분 대신 한동훈 잡아드릴게요. 아 오늘 네. 조회수 많이 나오려나?